세계 최고의 공과대학으로 꼽히는 MIT. 서울의 한 인문계 고등학교를 수석 졸업한 윤문은 이곳에서 컴퓨터 공학을 공부하고 있다. 우리 학교는 좀 콘크리트가 많아서요. 약간 공장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익숙해요. MIT는 세계의 과학 영재들이 모이는 곳이다.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 물리 올림피아드 우승하고 그런 애들도 있는데요. 물론 학문적으로도 꽤 뛰어나지만 다양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정말 많거든요. 윤문은 고등학교 2학년 말 11년 동안 목표로 했던 국내 최고 대학 대신 미국 명문 대학으로 진학 목표를 바꿨다. 그리고 지난해 MIT는 윤모를 우수한 학생으로 기꺼이 받아들였다. 우린 사회가 훨씬 더 개방될 거라는 믿음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흔히 말하는 능력 중시의 사회가 될 거라는 확신이 있었고요. 그 두 전제를 바탕으로 해서 과연 내가 한 개인으로서 그리고 학생으로서 어디서 더 학문적으로 어디서 더 인간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지를 가늠해보기 시작했거든요. 최근 들어 국내 고교 졸업 후 아이비리그를 비롯한 외국 명문대학으로 진학하는 학생들이 늘고 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 북박혀가지고 그 나라만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애국심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한국 안에서만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 세계와 경쟁을 하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은 지금까지처럼 한국 대학 졸업장 가지고는 결국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된다고. 선망의 눈길을 받으며 국내 최고 대학에 다닐 수 있었던 이들이 왜 한국이 아닌 외국의 명문 대학을 선택했는가? 미국 뉴욕주 이타카에 위치한 코넬 대학교. 미국 동부의 명문 사립대학을 일컫는 아이비 리그 중 하나다. 세인이는 국내 고교 졸업 후인 작년 9월 코넬 대학에 입학해 경제학과 역사를 공부하고 있다. 딱 제가 꿈에 그리던 아이비리그 학교였고요. 특히 캠퍼스 여기 주변이 되게 아름다워서 이 캠퍼스에 되게 반했었어요. 네. 공부를 시도 때도 없이 심지어는 길에 걸어가면서 책을 읽는 친구도 많고요.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서 책을 읽는 친구도 많고요. 1868년에 설립된 코넬 대학은 엄격한 학사 관리로 유명하다. 여기 있는 동상이요. 저희 학교 초대 총장이신 A.D. 화이트 박사님의 동상이고요. 이 뒤로 보이는 빌딩이 골든 스미스 홀이라고 제가 여기서 수업을 합니다. 코넬 대학은 현대 경제학에 큰 영향을 미친 제도 학파가 타고난 것으로 오랜 경제학 전통을 이어오고 있다. 세인은 이곳 코넬 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한 뒤 대학원은 로스쿨에 진학할 계획이다. 경제와 법률, 양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겠다는 학업 계획은 이미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꿈꿔온 것이다. 기업 간의 어떤 그런 합병이나 어떤 그런 법률 자문을 해주는 어떤 그런 금융 변호사가 되고 싶은 게 제 목표거든요. 근데 이 IMF 때 특히 우리나라가 어떤 이런 그런 금융 쪽에 전문가가 부재했기 때문에 어떤 많은 손실을 봤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이런 학문을 배워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다짐을 했습니다. 세인이의 학교 생활은
강의실과 도서관을 오가는 생활의 연속이다. 국제무대에서 일하고 싶다는 세인이의 꿈은 특이한 성장기를 거치면서 형성됐다. 세인이는 중학교 1학년 때 당시 심각했던 집단 따돌림을 우려해 호주로 유학했다. 그 후 미국 사립고등학교로 진학한 뒤 98년 국내 한 고등학교의 유학반이 개설되자 이 고등학교의 유학반에 편입했다. 그리고 지난해 세인이는 이곳 코넬 대학에 입학해 치열한 학업 현장으로 자신을 내몰고 있다. 호주와 미국, 국내를 거치면서 창시절을 보냈지만 세인이가 선택한 대학 교육의 마당은 끝내 한국이 아니었다. 그가 원했던 대학은 안주하는 최고가 아니라 끊임없는 경쟁 속에서 자신을 키울 수 있는 곳이었다. 서울대만이 어떤 누릴 수 있는 특권, 그런 어떻게 보면은 자아도취 같은 의식에 서울대가 자칫하면 빠지기 쉽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의 발전이 없는 대학으로 전락해 버릴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어떤 그런 우물안 개구리 같은 상황에서는 어떤 더 이상의 발전이 있을 수 없다 생각하고, 미국이 아이비 리그라는 학교는 학교들의 모임은 항상 서로 이렇게 경쟁하는 관계지 않습니까? 어느 학교가 1등, 2등 이렇게 서열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국내 한 인문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기정이는 지난해 코넬 대학에 입학했다. 기정이는 이곳에서 생명공학을 전공할 예정이다. Let's look at nitric acid. And when nitric acid dissociates, we can write this as nitric acid. That's probably the most common strong. 국내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는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기정이는 독학으로 유학 준비를 했다. So what do you get when you protonate 주위로부터 국내 대학 졸업 후 대학원 유학을 권유받았지만 결국 국내가 아닌 해외의 대학을 선택했다. It comes in closer, it forms a stronger. Okay, sulfuric acid. Then we also have one that's not. 미국 대학의 환경이 더 좋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있는 명문 대학을 간다는 거는, 그러니까 어떤 교육의 질을 우선시하는 것보다는 명문대라는 타이틀을 더 중시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는 별로 저한테 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코넬 대학의 사진학 수업. 경은이가 수업 준비에 한창이다. 미술학을 전공할 예정인 경은이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미국에 유학했다. The question of how the print comes to really represent that. 경은이가 조기 유학을 결정한 것은 국내 대학 대신 외국의 명문 대학으로 진학하기 위해서였다. First one is Carol. 굳이 코넬을 오고 싶었던 이유도 학창 시절을 굉장히 치열한 곳에서 보내고 싶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하거든요. 대부분의 유학생들이 그렇겠지만 미국에 온 후로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이렇게 하루하루가 정말 이게 내 능력의 한계구나, 이렇게 한계에 다다를 만큼 힘들게 공부한 적이 참 많았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참 힘들지만 그 힘듦 속에서도 어떤 성취감이나 또 희열 같은 게 있잖아요. 코넬, 하버드 등 아이비리그 대학은 최고의 인재 양성소로 미국 학생들에게도 선망의 대상이다. 명성과 함께 세계 최고의 교육 수준을 자랑한다. A lot of the people I talked to were, oh, you know, you're going to an Ivy League school, but I really didn't apply because of that. I applied mainly because of the major and because I knew they had such a good program. The research is really great here. I'm a freshman and I'm already in a lab, and so I'm already conducting my own research in genetics and plant biology, and it's really awesome, all the different types of research you can choose from here, and that's a great benefit.
아이비리그 대학 중에서도 코넬 대학은 아시아계 유학생이 많다. 한국 유학생은 320여 명, 이 중 학부 학생도 100명이 넘는다. 중국 다음으로 많은 숫자다. We offer kimchi every day. It's a constant item on our menu. We try to provide food that will make people comfortable. We change some of these things all the time. We do have kimchi every day. 최근 들어선 국내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이곳으로 유학하는 학생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May I come in? 세인이가 기숙사의 친구를 찾았다. You? 부모를 따라 페루에서 성장한 친구는 세인이가 이곳에 와서 사귄 가장 친한 외국 학생이다. 학업과 대학 생활에 서로 도움을 주고 있다. 산업노동학을 전공하고 있는 친구는 졸업 후 이 분야의 일에 종사할 계획이다. Once you get through with 4 years or however long it takes you, I think you have a better chance to get a job in the job market, and you're better prepared to do things that you want to do. I think it's well worth the effort that we put into it. 고등학교 시절 세인이는 IMF 여파로 대기업에서 실직한 아버지를 지켜본 경험이 있다. 그때 세인이는 자신의 미래를 세계로 넓혀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 우리나라가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희 같은 여기 아이비리그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 미국에서 최신의 그리고 최첨단의 어떤 학문을 배워서 우리나라의 어떤 그 글로벌라이제이션에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명실상부한 세계 최고의 대학 하버드. 17세기에 설립돼 미국 대학의 역사와 함께해온 아이비리그의 선두주자다. 영섭이는 2년 만에 국내 고등학교를 조기 졸업하고 지난해 하버드 대학 물리학부에 입학했다. 문장론 강의 시간. 듣고 말하기를 위해 영섭이가 의욕적으로 선택한 과목이다. 지난 학기엔 무엇보다 언어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다. 영섭이는 하버드 대학을 선택하고 미국에 오기 전까지 외국 생활 경험이 전혀 없었다. 처음에 그냥 일부러 영어 수업을 많이 안 들어가지고, 근데 그게 제일 시간이 제일 많이 모르는 단어 다 찾아가지고. 영섭이는 국제 물리 올림피아드 세계 최연소 입상 기록을 보유할 만큼 물리학에 뛰어난 재능을 보여왔다. 하버드에 입학한 뒤에도 양자역학의 세계적인 권위자인 쿰른 교수의 고급 물리학 강의를 들을 정도다. 세계적인 석학 밑에서 공부하고 연구하는 것은 영섭이의 오랜 꿈이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과잖아요. 그러니까 이과생으로서 또 좋은 것이, 그러니까 한국 대학교에서는 그러니까 대학생들이 연구 같은 거를 하는 경우가 아주 드물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그러니까 연구 같은 거는 많이 해요, 되게. 정치 외교학을 전공할 예정인 준엽이는 하버드가 자랑하는 오케스트라에서 과외 활동을 하고 있다. 준엽이는 국내에서 중학교를 졸업한 뒤 미국으로 조기 유학한 경우다. 한국은 일단 외우기를 중심으로 많이 하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리고 창작력을, 크리에이티비티를 많이 죽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개개인의 개성을 존중해주지 않고 별로. 그래서 저는 그런 점이 상당히 좀 안 좋았어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이렇게 진득하게 앉아서 뭐 책 보고 외우기만 하고 그런 타입은 아니거든요. 준엽이는 미국의 한 명문 사립고등학교에서 자신의 개성과 창의력을 살리면서 원하던 대학에 진학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제 다양한 사람들과 사귀며 세계적 수준의 학업을 해나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다. 여기서 많이 배우고 외국에 대해 많이 배우고 그리고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이긴다 그랬는데 저는 한국에서도 15년을 자랐으니까 그 한국에 대해서는 좀 잘 알고 여기서 적을 알고 그래서 뭐 적이라고 표현할 것까지는 없지만은 그래도 국제사회 요즘 다 이렇게 경쟁하는 그런 추세니까 돌아가서 한국을 위해서 그렇게 일하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국제적인 과학기술대학의 모델이 된다는 MIT. 국내의 한 과학고등학교를 졸업한 형빈이는 MIT에서 물리학과 전자공학을 복수 전공하고 있다. 스트레스 쌓이면 이제 다른 사람 때리니까 또 스트레스도 풀리고요. 아니면 평소에 잠이 잘 안 올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검도하고 나면 피곤하고 몸이 욱신욱신하니까 잠도 잘 오고 그런 점이 좀. 친구들하고도 많이 사귀겠네. 네, 여기서 친구들 많이 사귀었죠. 검도 클럽에 매일 나오고 하니까. 학업에서 오는 스트레스는 내로라 하는 MIT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문제다. 물리학 실험 수업. 방사선 파장을 이용해 물질의 특성을 파악하는 실험이다. 형빈이는 MIT에 오기 전 국내 대학에서 한 학기를 다닌 경험이 있다. 서울대에서는 딱 보면 경성제국대학 어쩌고 저렇게 써 스티커 붙어 있는 거 있어. 한 50년 된 거죠. 실험하는 거 기자재들이 한국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어려운 실험이나 이제 정확한 측정을 해야 되는 실험 하기 어렵거든요. 근데 이런 데서 여기서는 전자 장비들도 괜찮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레이저 같은 것도 이렇게 많이 쓰고요. 그러니까 뭐랄까 훨씬 더 그 현대 과학에 가까운 실험을 수 있는. 14명 학생의 실험을 위해 1명의 교수와 3명의 조교가 도움을 주고 있다. 형빈이는 실험 여건뿐 아니라 수업 내용 면에서도 국내 대학과의 차이를 실감하고 있다. 학생들이 원하는 걸 주는 그런 면에서 이제 경쟁력이 높아요. 예를 들면 이제 제가 물리학 수업을 들으면 이제 제가 물리학자 실제로 됐을 때 이렇게 국제 회의 같은 데 가서 발표를 할 수 있는 실제로 그런 걸 가르치고요. 또 컴퓨터 실험을 들으면 실제로 산업 기업에 갔을 때 어떻게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지, 어떻게 그런 걸 관리할 수 있는지 이런 걸 가르쳐줘요. 한국에서는 뭐랄까 너무 추상적이고 학문적인 것만 가르쳐주거든요. 입학 이후 형빈이는 3년 조기 졸업을 목표로 학업에 열중해 왔다. Well, this is the academic record of Ian Son, his first year, you'll see. And for the first year, he completed almost 200 credits. Normally, a student will do about 100. 형빈이는 물리학과와 전자공학과의 7과목에서 모두 A를 받았고 그중 절반은 A+를 받았다. An A+ grade at MIT is very, very unusual. Very few students ever get an A+ grade. That means that their performance was very, very exceptional. And so a professor will note these very exceptional performance with a grade like this, and they write a letter in their folder, letter of commendation. 형빈이가 강의를 들은 교수 중에는 2001년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한 볼프강 캐틀러 교수도 있었다. 캐틀러 교수는 형빈에게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1년 6개월 동안을 기회와 경쟁이 공존하는 MIT에서 보낸 형빈. 학업 성취는 외국 대학을 선택한 이유이기도 했다. 사실 이게 정상이라고 봐요. 한국에서는 들어갔으면 끝이기 때문에 공부 안 하는 거고요. 여기서는 들어왔으면 배우려고 들어왔기 때문에 공부를 하는 거고요. 그런 면에서 차이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물론 다른 학생들을 보면 열심히 공부를 하지만요. 그거는 다른 학생들이 열심히 하기 때문에 한다기보다는 내가 해야 되니까. 어린 시절부터 형빈이는 남다른 학구열을 보였다. 특히 관찰과 실험에 유별난 관심을 드러냈다. 애들하고 총칼 갖고 사내놈들이 놀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로서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거 사회성에 문제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제 일부러 그런 거 사다 주고 그리고 유도를 해도 다른 애들은 놀고 얘는 뭐 딴 거를 또 밖에서라도 혼자서 뭔가 딴 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래를 관찰하고 있든지 아니면 코스모스가 관찰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거를 갖다가 뭐 30분 이상씩 그것만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뭘 하는지. 하여튼 매사에 그런 식이었어요. 과학 영재였던 형빈이는 중학교 때 이미 혼자 고등학교 수학과 물리 공부를 해나갔다. 과학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두각을 나타내 국제물리올림피아드에서 금메달을 수상했다. 그리고 국내 대학을 목표로 하던 형빈이는 주위로부터 해외 명문대학 진학을 권유받는다. 고등학교 때 그 화학 선생님이 아주 강권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재능 있는 학생이 한국에서 이런 틀에 박힌 교육을 통해서 정형화되면 너무 아깝다. 좀 우리가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더라도 하여튼 어떻게든지 좀 큰 데서 좀 자연스럽게 공부할 수 있는 데서 가르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렇게 형빈이는 국내 대학을 떠나 MIT에 발을 들여놓았다. 형빈이는 우수한 학업 능력을 인정받아 학교 장학금과 독지가의 후원으로 MIT에 입학할 수 있었다. MIT는 형빈이의 선택이기도 했지만 그의 재능을 아끼는 주위 사람들의 선택이기도 했다. 이곳 MIT에서 이제 형빈이는 세계의 영재들과 경쟁하며 다시 한번 자신의 재능을 시험하고 있다. 사실 여기서 이제 학비로 쓰는 돈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요. 저도 뭐랄까 약간 죄책감이 든다고 할까요? 한국에선 그 돈이면 뭐 많은 걸 할 수 있는데 왜 꼭 여기 와서 그래야 되느냐 그런 생각도 하긴 하는데요. 하지만 그만큼 기회가 있는 거잖아요. 여기서는 낸 거 이상의 기회가 있으니까 그 기회를 활용해서 쓴 거 이상 벌어서 가면 된다. 그런 생각을 하죠. 국내 고등학교를 졸업한 동성이는 세계적 물리학자를 꿈꾸며 MIT에 입학했다. 뇌과학을 연구하는 재미교포 승현준 교수다. 동성이는 승현준 교수와 지난 봄학기 수업 중의 논쟁으로 첫 만남을 가졌다. He was a fairly quiet student, but one day I was lecturing and he raised his hand and he told me that I had made a mistake in my lecture. And I argued with him a little bit in class, but then when we discussed it after class, it was true that I had made a mistake. I had written a mathematical formula wrong, and I had written it wrong because I got it from the book, and the book was wrong. So I was impressed. He was a freshman. Most of the students in my class are third or fourth year in MIT, but he was his first year at MIT, and yet he could ask such a question. Here, check out the new cells. All right. Yeah. 지난 여름방학에 승현준 교수의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동성이는 뇌과학에 흥미를 갖게 됐다. 그리고 물리학에서 신흥 학문으로 각광받고 있는 뇌과학으로 앞으로의 학문 목표를 바꿨다. 전공 선택이 자유롭죠. 여기는 입학한 다음에도 많게는 16번까지 바꾼 친구도 봤고요. 그러니까 아무 때나 바꿀 수가 있어요. When you enter an American university,
the question is, what do I like? What is the best thing? It's like arranged marriage or 연애결혼, right? So in one case, you're arranged and the search is over, right? Your 상대 is found and it's over, right? But in an American university, really the goal is to find out what you love. What subject do you find? What subject do you really like? Are you really passionate about? MIT의 입학 서류 보관처. This is an exceptional case. MIT 입학처에서는 특별히 동성이의 입학 서류를 공개했다. 당시 동성이의 입학 지원서는 대학 관계자들에게 매우 인상적이었다. And here's his scholastic distinctions: the International Physics Olympiad gold medal, and an essay about traveling the world. I think even more important was the quality of the essay he wrote, which was very well written and very well conceived and very enjoyable to read, which made it stand out from so many of the other applications. We really had the sense from reading this essay that we got to know a little bit more about Ben. 동성이는 초등학교 6학년 때 MIT에서 어머니와 함께 찍은 사진을 입학 서류에 붙이며 이렇게 썼다. 그때 나는 초롱초롱한 눈망울을 가진 어린아이로 이 학교를 방문했지만 이제 당당한 학생으로 가려 합니다. MIT에 입학하는 날 다시 만납시다. 동성이의 어머니는 신동소리를 듣던 큰아들을 5살에 잃었다. 90년엔 남편까지 사망해 이후 동성이의 어머니가 생계를 떠맡아야 했다. 동성이와 MIT와의 인연은 초등학교 6학년 때 시작됐다. 당시 동성이와 어머니는 미국의 친지를 방문하던 중 MIT를 찾은 것이다. 제가 MIT 대학에 도착했을 때 그 빌딩의 이름이 이제 다윈, 그 뉴턴이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과학 서적을 굉장히 많이 읽었고 그 위대한 과학자가 되겠다고 어릴 때부터 꿈꿔오던 아이기 때문에 굉장히 감동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그 순간에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동성아, 너도 이분들처럼 위대한 과학자가 돼서 동성이라는 그 이름을 새긴 빌딩을 지으면 얼마나 좋겠니? 그 얘기를 했을 때 이 마음속에 다짐을 하더라고요, 혼자서. 그날의 경험은 동성이의 삶의 전환점이 됐다. 동성이는 미국 MIT를 목표로 민족사관학교에 진학해 본격적인 유학 준비에 들어갔다. 돈이 없어서 가야 할 목표물을 낮게 그 목표물을 잡는 것 자체는 저는 제 기본적으로 생각을 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실력이 되면 못 가면 뭐 국내 대학을 가는 것이고 꼭 가야 된다고 해서 목표물을 세운 건 아니에요. 그래서 못 가면 실력이 남는 거기 때문에. 졸업 후 동성은 $16,000의 장학금을 받으며 MIT에 당당히 입성했다. 초등학생으로 MIT를 방문했을 때 했던 다짐, 그 7년 동안의 꿈을 이룬 것이다. Just GPA based. Wow. 동성이가 MIT에서 2정거장 거리인 하버드 대학을 찾았다. 동성이는 하버드 대학원의 뇌정보 이론 강좌를 듣고 있다. MIT와 하버드 대학 간에 학점 교환 제도가 마련돼 있어 가능한 일이다. 대학원 강좌지만 학부생의 능력에 따라 어떤 강의도 들을 수 있는 탄력적인 교육 시스템이 이곳의 강점이다. 학부 학생들이 교수님이랑 대학원 학생들이 이렇게 연구하는 프로젝트에 그러니까 인턴십 비슷하게 이렇게 참여를 할 수 있어요. 누구나 이렇게 신청만 하면은 간단히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관심 있는 프로젝트에 지원을 해서 실제로 연구에 참여를 할 수 있는 거죠. 최근 국내의 우수한 고교생 중에 국내 대학 대신 해외 대학으로 진학하려는 학생이 늘어나고 있다. 민족사관 고등학교의 국제계열반 해외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는 학생을 위해 지난 98년 편성됐다. 외국인 교사의 지도 아래 철저하게 영어로 수업이 진행된다. 최근 들어 국제계열반 지원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98년 5명으로 시작해 현재 60명에 이른다. IMF와 같은 그런 어떤 혼란과 위기가 우리나라의 각계각층의 지도자 중에서 정말 세계화된 그런 지도자들이 없었기 때문에 또 그런 수준의 교육을 하는 데가 없었고 그런 지도자를 길러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작업과 반성에서 정말 이제 세계화된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학생들이나 부모님들 중에서 많아진 그런 연유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국악 수업은 클럽 활동의 하나로 운영된다. 해외 명문대학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영어와 내신 성적 외에도 재능과 적성을 살리는 다양한 과외 활동이 요구된다. 아이비리그 대학에서의 가장 중요한 교육 목표는 정말 지도자들을 길러내는 학교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들에게 어떤 걸 요구하냐면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는 체력도 요구하고 다른 학생들이 사교를 할 때 같이 좋은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인간관계 능력, 그런 인간관계 능력을 잘 가지려면은 다른 아이들이 하는 운동도 잘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적, 체력, 인간관계 능력 이런 걸 골고루 보거든요. 미국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수학 능력 시험인 SAT 시험을 치러야 한다. SAT는 주로 영어와 소리 분야에 중점을 둔다. 이들이 자신의 미래를 위해 국내 대학이 아니라 외국 대학을 택한 데에는 나름의 절실한 이유가 있다. 그냥 막연히 유학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가 이제 고등학생 딱 되면서 한국 교육, 이제 대학 입학 거기에 관련된 이제 교육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경험하다 보니까 좀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꽉 묶인 게 좀 싫고, 그다음에 완전히 대학에 들어갈 때 그냥 완전히 서열화 돼가지고 들어가는 게 싫었고. 한국 대학에서 원하는 건 수능 성적이 가장 크고, 그래서 뭔가 새로운 걸 많이 하고 싶었는데 이제 미국 대학을 보니까 되게 명문 대학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 명문 대학들도 각자 각 학교마다 특성하고 그리고 전문성이 있어서요. 굉장히 다방면으로 아이들을 키워줄 그런 제도가 많이 마련되어 있는 것 같았어요. 특수목적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유학준비반 개설이 잇따르고 있다. 대원 외고 유학준비반 학생인 유경이는 미국 명문대학을 목표로 2년째 진학 준비를 해오고 있다. 지방 출신인 유경이는 서울의 한 아파트방을 빌려 자취하고 있다. 해외 명문대 진학은 국내 대학에 비해 몇 배의 노력이 투자되는 일이다. 하지만 해외 대학 진학은 스스로가 내린 결단이었다. 자기가 얼마인지 중간에 전공을 바꾸면서 공부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공부 많이 할 수 있고, 그리고 더 넓은 세상에서 많은 인종들과 경쟁할 수 있으니까 그만큼 여건과 환경이 훨씬 좋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유학엔 당연히 경제적인 문제가 따른다. 유경이의 부모는 국내 대학의 10배가 넘는 학비 때문에 유학을 반대했었다. 국내 대학도 힘든 형편에 어떻게 외국 유학을 가느냐. 그래서 전혀 안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아이가 상처가 많이 컸죠. 그래서 따로 있으면서 며칠 동안 전화를 하면서 많이 울기도 하고 조르기도 하고 사실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부모 심정으로 많이 마음이 아팠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제적인 문제도 유경이의 유학 꿈을 꺾지는 못했다. 유경이는 탈북자 가족의 아동학습을 도와주고 있다. 해외 대학 입시에 필요한 봉사활동으로 선택한 일이다. 메일로 가서 유경이는 스스로의 힘으로 학비를 조달해 유학할 결심을 굳히고 있다. 정말 자기가 열심히 해서 4년제 장학금 받고 들어간 선배들도 있었고요. 자기가 열심히 한다면은 그렇게 길이 없지만은 않는 것 같아요. 자기가 열심히 하고 또 그 장학금 마련할 수 있는 길을 찾아보고 그렇게 하면 민족사관고등학교의 유학반. 올해 해외 대학에 합격한 학생들이 재학생을 6월 찾았다. 말부터 학교 들어와서 아마 옛날 선배들 니네들 가르치던 것처럼 예일대 경제학부에 합격한 상현이는 입학 전까지 후배들을 지도하는 아르바이트를 할 예정이다. 경제적인 문제는 해외 유학을 꿈꾸는 학생들 대부분이 겪어야 하는 어려움이다. 앞으로 3년 동안 사모님 1년 동안 공부하면서 가난 때문에 꿈까지 가난해질 수 없다는 말은 정말 맞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유학반 친구들에서 보면은 이렇게 재정적으로 풍부해서 유학 갈 수 있는 친구들은 얼마 없어요. 다들 대학 지원할 때 장학금 신청을 했고 또 가기 전에 다들 과외를 한다든지 아니면 장학금 후원자를 찾는지 해서 스스로 다 돈을 벌 거고요. 그러니까 결코 환경이 다 주어져 있어서 편하게 저희가 공부만 한 것이 아니라 저희가 다 부딪히면서 시행착오 겪으면서 공부하고 있는 거거든요. MIT 진학 2학기째인 윤모. 전자공학 수업 시간. 윤모는 전공으로 전자공학을 염두에 두고 있지만 좀 더 폭넓은 학문 경험을 쌓은 뒤에 전공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곳 MIT로의 진학은 학문과 삶에 있어서 더 큰 지평을 찾기 위한 선택이었다. 우리나라 사회가 좀 더 개방적이 될 거고요. 우리나라 사회가 좀 더 그 세계화의 흐름에 동참하게 될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제가 더 가치 있는 한 개인으로 성장하려면 어떤 세계적인 안목과 시각을 갖춰야 되겠다는 생각을 절실하게 했습니다. 11년 동안 국내 대학을 목표로 공부해오던 윤모는 고등학교 2학년 때 학업 진로의 전환을 맞는다. 어느 날 아버지가 저한테 오시더니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미국 대학에 직접 지원을 해보겠냐고. 저는 상당히 충격을 먹었죠. 왜냐하면 잘 생각해보지 않던 거였고 또 쉽게 상상하기 어려웠던 거니까. 그래서 한 달간을 고민하다가 한번 해보기로 했어요. 이후 국내와 해외 대학 진학 준비를 병행하다 3학년 1학기 중반엔 해외 대학 진학 공부에 전념한다. 그해 11월엔 미국 대학에 지원하고 그 뒤 국내 대학에도 지원서를 냈다. 우리나라 대학에 지원했던 거는 심리적인 이유였어요. 왜냐하면 제가 11년, 거의 12년 제 모든 공교육 시간을 우리나라에서 보냈고 우리나라 대학을 가기 위해서 공부했고 그런 상황에서 쉽게 말해서 그냥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제 딴에는 서울대 합격증이 제 그런 노력에 훌륭한 종지부가 될 거라고 개인적으로 야심찬 그런 계획을 세웠던 거죠. 국내 대학에 들어갈 수 없어서 해외 대학을 선택한 것이 결코 아니었다. 폭넓은 학문 탐구와 성장을 위해 해외 대학 진학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확고한 결정이었다.
윤무는 대학 인근에 위치한 남자 대학생들의 공동체인 프래터니티에서 생활하고 있다. This is our dining room. We have a dinner in here every night. It's cooked by brothers and served by brothers. So we have 31 people live in the house. 여기는 제 방이고요. 같이 4명이 살고 있고요. 여기 제 책상, 그다음에 여기 새 책상 따로 있고요. 그다음에 침대는 그 바닥 공간을 안 차지하기 위해서 다 위에 올라가 있어요. 윤무는 이곳에서 한 학기 동안 생활하다가 일주일 전에 정식 회원이 됐다. These are just some pictures from. I guess these are all from a couple years ago from various. MIT에는 남자 대학생들의 생활 공동체인 프래터니티가 26개 있다. 그 중에 한 프래터니티인 이곳 시그마 카이는 120년의 역사를 자랑한다. 이 시그마 카이를 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사람들이고요. 왜냐하면 4년 동안 함께 같이 살 사람들을 고르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 집 사람들이 가장 마음에 들었고 가장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이 집에 있는 게 지금 행복합니다. And there's my brother. So it's an interesting thing to say because a lot of times you really, since we live together, you know, and you see each other all the time, you almost become like family here, and I think that's a really tight bond that everyone has. I'm almost as close to all these guys as I am to my own brother back home, if not maybe even closer. So. 환영합니다. 환영. 윤모 외에도 4명의 한국인 유학생이 이곳에서 생활하고 있다. 환영합니다. Alright, we'll just say it. 환영합니다. Right? Got it? Ready? 1, 2, 3. 환영합니다. See, it's a little crowded right now for our weekly tea. 매주 수요일 티파티 때에는 공동체 외부의 친구들을 초대하는데 이때는 여학생도 출입이 가능하다. These are just some of our many friends from MIT and from some of the schools around. 윤무는 MIT에서의 생활을 통해 좀 더 넓은 시각과 안목을 키워가고 있었다. 특히 MIT 같은 경우는 함께 배우는 걸 중시하거든요. 그래서 숙제도 그룹으로 모여서 해오는 걸 장려하고요. 그러니까 서로한테 워낙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가치관, 그리고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서로한테 배우는 것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아이비리그에 속한 브라운 대학은 18세기 중엽에 설립된 학부 중심 대학이다. 이 대학은 학문적 다양성과 지적 자유를 자랑한다. 국내의 한 인문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영민이는 브라운 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할 계획이다. 영민이는 거의 매일 이곳 컴퓨터 랩실을 찾는다. 컴퓨터 공학을 복수 전공할 예정인데 과제물 준비가 만만치 않다. 한 2주에 한 번씩 과제 나와요. 몇 시간 정도? 컴퓨터 같은 경우는 시간이 많이 드는데요. 일주일에 보통 한 20시간 정도? 다른 과목의 과제까지 합친다면 일주일 내내 과제물과 씨름을 해야 할 처지다. 컴퓨터 랩실 다음은 도서관. 한시도 쉴 틈이 없는 일과다. 처음에 숙제가 되게 부담스러웠어요. 고등학교 다닐 때 한국에서 다니면 숙제 거의 없거든요. 수능 공부하고 그러니까요. 근데 여기 있다 보니까 매주 이렇게 프로블럼 셋 있고 에세이 있고 프로그램 같은 거 제출해야 되고 그러니까요. 그런 거 시간 배분 잘해가지고 해내는 게 되게 힘들었어요. 그런 거 하다 보면 또 어느새 또 미드텀이 와 있고 그럼 또 미드텀 막 준비해야 되고 그러다가 또 막 숙제하다 보면 또 어느새 막 파이널 와 있고 또 파이널 공부해야 되고. 교양 과목인 독일어 수업. 국내 외국어 고등학교를 졸업한 유비는 아직 전공을 결정하지 않고 있다. 이곳 브라운 대학에서는 일반 교양 과목 강의도 정 교수가 맡고 있고 교수들은 수업 준비에 많은 시간을 들인다.
여기서는 아무리 학생이라고 해도 교수가 조금이라도 틀린 점이 있거나 학생이 의문점을 갖고 있으면 날카롭게 파고들거든요. 교수가 제대로 된 대답을 나올 때까지 공격을 해요. 그렇지만 그게 예의에 벗어난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 교수도 이런 점이 이럴 수도 있겠다. 이 학생의 의견이 옳을 수도 있겠다 해서 자기가 공부를 해와요. 누리가 상담 교수를 찾았다. 작문 수업 일정을 상의하기 위한 방문. 영어에 익숙치 않은 누리를 위해 영문학 교수가 상담 교수를 맡고 있다. Or you could have 2:30, 12:30, or sometime later. Then, okay. We also have a very strong advising program. Each student gets assigned a faculty advisor and a student advisor, what we call a Meiklejohn advisor. So they get both sides of the thing. They get the faculty's understanding of the system, but they also get help from students who have also had to make their decisions. So really help them through that decision-making process. 누리는 학교 카페테리아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공부할 시간도 빠듯하지만 대학에 입학하면 용돈은 직접 마련하겠다는 고등학교 때의 결심을 실행하는 것이다. 아르바이트가 끝난 늦은 밤, 누리는 다시 도서관을 찾았다. 대학은 공부를 하는 곳이라는 지극히 상식적인 사실을 누리는 이곳 브라운 대학에서 체험하고 있다. 과제가 좀 많을 경우에는 하루 종일 거의 도서관에 있을 때도 있고요. 시험이나 과제가 많을 때는 하루에 7, 8시간씩 도서관에 있을 때도 있어요. (13세기에) 설립된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은 16세기 영국 문예 부흥의 중심지였으며 최근엔 마거렛 대처, 토니 블레어 같은 지도자를 대출한 전통 명문대학이다. 머턴 칼리지, 허트포드 칼리지 등 39개의 칼리지로 이루어져 있다. 선희는 국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지난해 옥스퍼드의 허트포드 칼리지에 입학했다. 아침 8시 무렵 기숙사의 아침 식사 시간이 선희의 하루 중 가장 여유 있는 시간이다. 괜찮았어요? 얼굴이 좀 푸석푸석하네? 네? 늦게 잤어요. 늦게 잤어요? 네. 왜? 에세이 쓰느라고. 숙제 하느라고? 네. 보통 몇 시에 자요? 2, 3시. 2, 3시. 선희는 PPP 코스를 이수하고 있다. PPP 코스는 심리학과 생리학, 철학이 합해진 과목으로 이 같은 세 가지 관점에서 사람의 생각과 행동을 연구한다. 어젯밤 끝내지 못한 에세이를 마저 정리하고 있다. 수업 준비와 과제물로 늘 시간이 부족하다. 그거 읽는데도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고 그다음에 읽는데 한 2, 3일씩 그거 다 읽고 뭐 다 이렇게 요약 정리하고 막 그렇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아웃라인 같은 거 개요 같은 거 작성해가지고 에세이 쓰는데 한 하루 막 그냥 가거든요. 그럼 에세이를 일주일이면 한 몇 개쯤 써요? 이렇게 긴 에세이는 한 2개 정도 쓰고요. 선희의 발걸음은 늘 분주하다. 이날 첫 수업은 철학 강의. 고등학교 시절 철학과 심리학에 관심이 많아 선택한 PPP 코스였다. 하지만 열정만으로는 이곳 옥스퍼드의 수업을 따라가기 힘들었다. 고등학교 때까지요, 막 공부하느라고 막 힘들다고 막 이런 생각 안 해봤거든요. 근데 막 여기 와서는 막 어쩔 때 있으면 진짜 그러니까 잠을 막 8시간, 9시간 막 이렇게 자는데도 막 피곤하고 근데 눕고 싶고 막 그러니까 애들이 막 그러니까 8주 거의 다 8주가 마지막 주인데요. 그때 돼가면 애들이 막 피곤해가지고 막 핏기 하나도 없고 막 이러고 다니고 그래요. 근데 저도 좀 되게 많이 힘들고 그럴 때 있어요.
심리학 수업 시간. 교수와 1대1로 이루어지는 튜토리얼 수업이다. 튜토리얼은 옥스퍼드의 전통적인 수업 방식으로 학생이 스스로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갖도록 도와준다. 이러한 튜토리얼 수업을 매주 4시간 정도 갖는다. 수업을 따라가려면 그 에세이, 그 논문을 많이 써서 튜토리얼을 해야 되는데 논문을 일주일에 한 편 내지 2편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한 학생이 그 튜토리얼이라는 수업을 받을 때마다 자기 수업할 자료를 준비해 가지고 가야 되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쓰는데 그 쓸 때 이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죠. 옥스퍼드 대학 대부분의 강의는 수업 전에 과제가 주어지며 학생은 필요한 자료를 읽고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이처럼 옥스퍼드 대학은 학생 스스로 공부하게 하는 교육 방식에 중점을 두고 있다. 교수와 학생이 함께하는 공식 만찬. 일주일에 한두 번씩 마련되는 이 만남을 통해 학생들은 사회생활에 필요한 예절을 배운다. Humanity that is the art of your creation. Amen. 이날 모임은 심리학 교수로 재직 중인 정미룡 교수를 위한 자리였다. 이러한 모임은 친분을 쌓고 자신을 확장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한다. 그것뿐 아니라 이들과의 만남 하나하나가 중요하다. 생각한 것보다 더 만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배우는 게 너무 많아서요. 되게 힘든데도요. 배우는 게 많으니까 막 즐거운 거 있잖아요. 힘든 과정 속에서도 내가 지금 뭔가 배우고 있다는 그런 게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 힘든 과정도 되게 즐겁게 받아들이게 되고 또 와서 세계를 바라보는 눈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너무 많이 트인 것 같습니다. 이날 밤 선이는 다시 수업 준비에 한창이다. 옥스퍼드대 1학년. 학문의 새로운 지평을 향해 선이는 한 발 한 발 스스로를 움직이고 있다. 하버드 대학의 로접스키 교수는 최근 서울대학교 개혁을 위한 자문단 의장으로 참여해 한국의 대학 교육을 진단했다. Undergraduate education in Korea is rather passive. There is not much interaction with the professors. Students are not taught how to think critically. They get very little liberal education. And I think for all of these reasons, students who are serious and who want a strong undergraduate education and to broaden themselves look elsewhere, and in particular to the United States. 자문단의 조사에 따르면 학부생들은 국내 대학 교육의 질에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 무려 90%에 가까운 학부생이 학교가 사회 진출에 필요한 교육을 해주지 못한다고 응답했다. 또한 학부생의 약 80%는 학교가 대학원 진학 준비를 적절히 시켜주지 못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Korea is a wealthy country today. I was quite surprised at how poor the facilities are in, say, in the scientific laboratories or in some of the scientific laboratories at SNU. You know,
very much in need of modernization, of updating, and so forth. So, I mean, all of these things affect our differences between what you would find at, you know, Harvard, MIT, Stanford, Michigan, places like that. 교육 인프라뿐 아니라 대학의 세계화를 위한 노력도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 Much more could be done to internationalize Korean universities. I would try and bring on more faculty, more foreign faculty. I think it also would be a good idea to do some more teaching in English. Not everything by any means, but some more teaching in English, some improvement in the level of English in the university. That is very important for internationalization and globalization. 현재 15만 명의 학생들이 해외 유학 중이다. 무엇이 이들을 이 땅에서 떠나게 했는가? 세계와 경쟁할 수 있는 능력, 세계화의 수단으로서의 영어, 그리고 넓은 안목과 시각. 이런 목표를 위해 지금도 학생들은 이 땅을 떠나고 있다. 지금 최고 수준의 고교 졸업생들이 우리 대학의 교육 현실에 의문을 던진다. 이제 우리가 그 질문에 답해야 할 차례다.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